그 감사원에서 지금 현재 그 재판 진행 중인 이 사건 문제 삼을 때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 감사원이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분 감사를 하면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감사를 했잖아요. 예. 감사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학대 간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원은 헌법이 감사원에게 부여하는 권한만 행사해라. 지금 이따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 그 감사원의 무소불위 권력 이 앞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쓴소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감사원 완장질은 소문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겠죠. 아니 지방자치단체 장이 우리 감사원을 문제 삼는단 말이야. 막 이랬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전북교육청 사급 승인 인사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감사를 한 거예요. 그때 교육감 조사하겠다고 4급, 5급 2명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4급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교육감이 우리가 여기 올 때는 사실 뭔가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번 말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전북교육청 인사 깨끗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압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또 다른 소리를 했잖아요. 딴 소리 한 거예요, 돌아가서. 그러더니 이제 바로 언론에 보도자료 뿌렸죠. 전북교육감이 근평 조작을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살벌하게 워딩을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 낸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것이 검찰로 넘어오니까 검찰은 마치 대어라도 낚은 것처럼 그때 분위기를 띄웠지 않습니까? 인천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인천 사례와 전북의 사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돈이 오간 지역과 돈은 전혀 없는 그런 지역. 그러면서 여기 검찰이 바로 기습적으로 압수를 했잖아요.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행정부장실, 그다음에 감사과, 총무과 다 했다고요.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좌 추적까지 다 한 거예요. 내 것과 그 아내 거 이렇게 두 사람 거 이렇게 했고 자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김성환도 인간인데 설마 털어서 한 푼도 안 나오겠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털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털어봐야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결국에 배경을 놓고 보면 그 정권 차원의 그런 공작이 있었다. 작전이 들어간 거다, 그 당시에.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총리가 압박을 하고 감사원이 압박을 하고 아무리 압박을 해도 이게 많이 안 먹히니까 다른 지역은 다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만 끝까지 손을 들지 않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정권이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내가 그걸 몰랐겠냐. 다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근데 그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물러서나? 내가 오른데 내가 왜 물러서냐.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랬습니까? 대법원이 그랬습니까? 경찰이 그랬습니까? 검찰이 그랬습니까? 국정원이 그랬습니까? 국세청이 그랬습니까? 국회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아니오라는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다 그냥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검찰 그 인사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 그 전에 이루어진 뭐 국정원의 공작 이런 것들이 다 1년에 다 엮어져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학생부의 학기폭력 사실을 기재하라 그 장관의 훈령 2조의 훈령 그 따르기를 거부했고 그 따르기를 거부하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 시운 3개 했을 거예요. 에 대한 강도 높은 그 특정 감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도 이제 안 먹겠단 말이죠, 사실은. 그 50명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3분만 교육발 하는 대로 했고 나머지는 학교폭력 자료는 제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대학 진학에 좌절됐지만 전북 아이들은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그 이주호 장관이 그걸 구실로 해서 검찰에 고발한 것이 2012년 2월인가 될 겁니다. 2013년도 아니었다. 13년 2월이네. 2013년 2월인데 그걸 검찰이 기소한 게 2015년 12월 30일이에요. 네. 거의 3년 끌고 있다 한 거예요. 그러면 2015년 12월 30일이 어떤 시기인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때 정권과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굉장히 심하게 충돌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검찰 조사도 그렇고 법원 재판도 그렇고 그 사건의 배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거죠. 검찰이 원래 그러니까. 제가 그 사건 조사를 받으러 이렇게 검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피의자 김승환 조서가 있습니다. 조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두께죠. 첫 페이지에 스탬프가 2개 찍힙니다. 하나는 공안 사건, 또 하나는 직관 사건이에요. 그러나 저는 공안 사건으로 되는 거예요. 공안 사건으로. 그리고 직관 사건은 아마 이걸 거예요. 대검 공안부 직접 관장 사건 이럴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대검 지시를 받는 거죠. 공안부에. 그러면 대검은 또 어떻게 했냐? 자기들 정말 단독으로 떳떳하게 검찰권 행사했냐? 그게 아니라 우병우 지시를 받았던 것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떤 소회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예. 하시는 말씀드리시면. 잘했죠? 고생을 했지만 아마 그때 정권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맞았다면은 제 자신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졌을 거예요. 스스로 부끄럽고 그 교육감 자리 유지하겠다고 보전하겠다고 명백히 옳지 못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 전북교육감 역시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한들 제가 어떻게 항변하겠어요.